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녹화를 하는 날이 5월 9일, 이제 내일 5월 10일이면 이제 윤가리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추후 진행 상황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검수완박이 이제 문가리와 윤가리의 협력 작업이다라는 거는 거의 사실상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혁명 20일이 이제 1차로 이제 헌법 소원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아마 이제 오늘 회의 결과를 통해서 추가로 이제 청구인들을 저희가 모아서 2차로 헌법 소원을 또 제기할 생각입니다. 결과는 현재로서 지금 국민의 힘과 당선인이 사실상 검수완박을 최소한 방치하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법에 대한 위헌성, 불법성을 하여튼 근거, 역사적 자료라도 남기기 위해서 대표와 지금 혁명 20일 최고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추가로 헌법 소원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검수완박법에 대한 이제 위헌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참 엉망진창인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번 이제 문가리와 이제 당초 거수기당이 내세웠던 이제 검찰 수사 과의 잘못된 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노무현의 죽음이 초래된 검찰 수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노무현을 수사했던 곳은 이제 중앙 대검 중수부였고, 여기는 이제 부패 범죄를 수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검수완박법에 의해서도 부패 범죄는 검찰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져 왔고, 오히려 민생 범죄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 지휘는 사실상 이제 박탈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수기당은 이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놨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는 거는 이제 경찰이 또 수사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라서, 경찰이 1차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통해서 1차적인 결론이 틀렸다고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송치된 동일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게 좋겠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은 거의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결국 노무현의 죽음을 초래한 부패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놔두고,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등은 사실상 박탈해버리는 이상한 법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최근에도 제가 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경찰 이제 검수완박법 내지는 1차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도 그 경찰의 고소장 접수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기 사건 같이 당사자 접수 시 당사자가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통상적으로 민사 사건이다, 이거는 고소장 접수를 이제 거부하고 하는 것이 그 이전부터 다 반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등 이제 이런 고소 사건을 제가 맡게 되면은 고소장을 이제 검찰에 주로 접수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접수한 고소장이나 고발장도 저를 불러서 거부하는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또 내세우는 것이 이제 고소 내용이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 내용이 틀리다. 이러면서 이제 반려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내지는 고소인 보충 의견서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변경할 수 있는데, 경찰은 전혀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무조건 반려를 하고 재접수를 요구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민사사건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누가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고시를 공부하고 할 때만 해도 형사사건에 민사사건화해서 이제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민사사건에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통해 이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 그러는데, 이제는 사실은 경찰이고 검찰이고 수사 자체를 진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최근은 뭐냐면 민사사건에 형사사건화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 사건인데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오히려 거기서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그 형사사건의 증거 자료로 첨부하는 것이죠. 요즘에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은 노골적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증거를 가져오라 라는 식으로, 네가 그 혐의를 입증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특수수사라던가
뭐 공무원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생 사건에서의 지금 형사 수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 고소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이 뭐 강화되냐.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로 죄 없이 수감되고 처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경우 사실은 뭐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양으로 보았을 때 경찰 수사 내용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뭐 검사가 뭐 이를 등한시해서 아니면 또 경찰의 눈치를 보느라 내지는 너무 많은 업무 때문에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경찰 수사 결과 그대로 이제 검찰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수사에 있어서 문제는 경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절대적인 다수입니다. 오히려 그나마 검찰이 수사 지휘 등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할 시절에는 일부 뭐 특권층이나 기득권층에 대한 사건이 아니면 그래도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서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번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한테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헌법소원에서도 제가 이제 그 보충적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할 것이지만은 사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첫 번째가 선거범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는 검찰 수사관 같은 경우 약간 다르지만 검사는 2년 내지 3년의 근무를 하면 이제 임지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유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은 한 번 이제 근무한 곳에 한 번 근무한 경찰서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이제 유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자기가 오랫동안 근무해서 여러 가지 관련을 맺고 있는 군수, 도지사, 시장, 뭐 기초의회 의원, 광역자치단체 의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물며 국회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합의안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적 재산권, 뭐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도 수사기관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건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무심코 쓰시는 뭐 글자라던가 그다음에 그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디자인권 침해를 해가지고서 내용 증명을 받거나 하시는 경우들을 왕왕 겪으실 텐데요. 뭐 부끄럽다기보다는 좀 필연적인 이유인데 변호사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어떤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서 아주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속된 말로 직접해상권 해적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좀 창궐하고 있어서 뭐 물론 이제 고의적으로 직접해상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권리를 남용한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 보호가 좀 시급한데요. 그런데 검찰이 나름 뭐 지적재산권 관련 이제 뭐 전문 수사 인력들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것도 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좀 부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범죄도 경찰이 전적인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특히 일선 경찰서로 나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저희가 수사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오물오물 씹어서 입에 떠먹여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과연 이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를 경찰에 전담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경찰 같은 경우에 이제 되는 사건들이 이제 검찰이 가져간다고 이제 볼멘 소리를 했었지만 경찰은 내에서는 어떠냐? 경찰 내에서도 되는 사건, 뭐 고위직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던가 하명 사건 등은 지방청과 본청이 그냥 일선 경찰서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이제 정권 시절에 이순임 전 문화방송 제2노조 위원장,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아니라 여기에 반발해서 민주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소수노조 위원장이 이제 이순임 군이라는 분이 문가리가 집권한 직후에 이제 맡게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자 공채 시험에 이제 전국대회 이제 그 시험 감독을 갖다가 대단히 웃기는 내용의 문제가 출제된 것을 확인하고 그게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 이제 선발과 관련해서 이제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반발하는 여론이 있었던 직후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뭐 그
문제가 다 해소가 되고 뭐 다시 국민들의 여론이 남북 평화와 교류를 이제 중요시한다는 식으로 아주 그 뭐 사실이 다른 내용들을 이제 전제하면서 필기 시험 문제로 출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시험지 문제를 반납하지 않고 이제 들고 나와서 이제 이를 공개했더니 다음 MBC에서 이것을 뭐 시험지를 횡령했다고 해서 이제 고소를 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를 전담해서 수사하다가 체포영장까지 법원에 발부받아가지고 이제 출근길에 이순임 위원장을 체포해서 하루 동안 감금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경찰청에서는 문화방송이 경주시 주최 축제에 주간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 등을 제공하였다면서 이제 언론사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문화방송 본사를 이제 경찰청에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 결과 뭐 뇌물 관계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축제에 관계했던 실무자만이 이제 입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벌금으로만 약식 기소돼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권이 하명을 하면 그 사건 자체가 일선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이 나서서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수사 체계가 아주 훌륭하다고는 제가 또 평가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고소장을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상례적이었고, 그다음에 검찰이 또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포기를 했었으며, 그다음에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검사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현 시스템은 불만을 제기할 이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좀 붕괴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민병과 참여연대도 검수완박법에 반대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과 김부겸, 민영배 등이 이제 희낙낙하고 있는 모습, 이재명 같은 경우도 이제 인천의 출마를 얘기하면서 희낙낙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한번 당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른바 보수 세력에서 대처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권한 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 자체를 아예 기일도 열지 않고 무시를 해버렸고, 한반도 통일과 번영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전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에서 1만 명의 청구인을 모아서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돌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다듬는다는 이유로 지금 6월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반도 통일과 번영을 생각한다는 변호사 모임은 이제 그래도 한변은 이제 5월 중에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정말 무리한 추진으로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합의 내지는 묵인으로 사실상 민주당을 구원해줬고, 이제 이 검수완박법의 실질적인 피해들은 국민들 위로 떨어질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수수사도 문제지만 민생 사건들, 선거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혁명 21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모든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고,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잘 제사히 설명해 주실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사